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지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 돈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고요. 또 이베스트에서는 터널을 지나는 중,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큐브의 진가를 보여준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기업 FNF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한번 살펴보면요. 1.35% 하락한 14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FNF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양호한 중국 매출을 기록하면서 해외 이익 기여도가 40%에 달하지만 여전히 주가 밸류에이션은 너무 낮다고 판단했는데요. 최근 국내 소비 위축 우려가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수 기반한 패션 브랜드사들의 실적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FNF 역시 정상가 판매를 원칙으로 해서 아직은 재고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22만 원으로 밝혔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내줬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롯데제과입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시면요. 0.38% 소폭 상승한 1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가 부담 심화로 합병 시너지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라면서 내년은 원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취급 상품 수 합리화 그리고 물류 생산 인프라 정비를 통한 실적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사업에서도 푸드 제품이 제과 거래선을 통해서 수출이 확대되는 중으로 본격적인 합병 시전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목표 주가는 16만 원으로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기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큐브엔터입니다. 현재 주가 1.43% 상승한 17,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큐브엔터에 대해서 그룹 여자아이들의 활약과 또 V코스메틱 외형 확대로 수익성 실현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5번째 미니 앨범 아이러브는 여자아이돌 초동 기준 역대 6번째 판매량을 기록했다면서 블랙핑크 그리고 에스파, 아이브와 함께 대세 걸그룹을 자리매김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번 앨범은 초동 9만 장을 기록했던 덤디덤디, 18만 장을 기록했던 톰보이 대비 300% 이상 고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not rated로 밝혔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3가지 리포트 보셨고요. 나머지 2개는 우리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2가지 리포트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설명 나눠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포트 들여다보기 공통점이 앞에 SK. 네, 네. 이게 뭐 이렇게 고른 건 아니었는데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을 가졌었던 네. 종목이고요. 오늘따라 리포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뤘던 종목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걸 좀 피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이제 기업을 선택했다. 공교롭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오늘 네. SK가스랑 SK스퀘어 이렇게 2가지 종목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먼저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판매량 감소에도 수익성 개선에 성공했다라는 SK가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러우 전쟁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천연가스 또 가스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3분기 실적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 리포트를 보면은 LPG, LNG 이렇게 많이 좀 거론이 되는데 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천연가스가 LNG라는 건 아는데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의외로 이런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LNG, LPG 이제 비슷하게 쓰이고 네. 둘 다 우리가 이제 쓸 때는 가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평상시에 쓸 때는 우리가 잘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죠. 옛날에 정연 아나운서 이렇게 지금도 일부 식당에 가면 가스통, 그러니까 이제 주방에 네. 가스통 이렇게 놓고 쓰는 거 보셨나요? 그 회색빛 그렇죠, 가스통이요? 회색빛. 그게 LPG 우리 보통 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러시아가 이제 뭐 유럽으로 보는 건 이제 LNG라고 천연가스라고 그러죠. LNG는 가스가 천연 상태로 있는 걸 LN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석유도 땅 속에 묻혀 있고 석탄도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가스 자체가 땅 속에 묻혀 있는 걸 LNG라고 이제 속된 말로 표현을 하고요. LPG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LP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불이 붙고 화력이 좋은 가스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가스의 어떤 뭐 점도라든지 아니면 화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천연가스는 LNG, LPG는 석유화학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구분해 드릴게요. SK가스의 주력은 물론 둘 다 취급하지만 LPG 쪽에 좀 치중이 돼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천연가스 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는 좀 관계가 오히려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3분기 매출은 한 1.8조 정도, 영업이익은 한 650억 정도 해서 YOY 기준으로 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매출은 1.8%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한 80% 정도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우리 생각보다 좀 덜 늘었죠. 이런 부분들이 석유화학이 3분기 때 부진하다 보니까 국내 LPG 수요가 이제 감소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을 이제 2번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수익성 관리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결국 기업이 매출을 어느 정도 매출에 중점을 두느냐, 영업이익에 중점을 두느냐, 때로는 기업이 여기에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야 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매출을 선택하는 기업도 있고 영업이익을 선택하는 기업도 있는데 이번에 SK가스는 영업이익을 선택했고 이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SK가스 향후의 전망은 어떨지 일단 3분기는 수익성 개선에 성공을 했잖아요. 4분기에도 이제 겨울철에도 가스라던가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수 네. 있는 구간이니까 이때 실적은 어떨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 빼먹은 게 있었는데 3분기에서 영업이익률이 3.6%까지 늘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전년 동기 1.6%가 늘었으니까 그 부분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영업이익에서 그 파생 관련해서 손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환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파생 손실이 있었다는 거 한 1,000억 정도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4분기는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지금 3분기 때 1,000억을 마이너스 시켰던 것이 플러스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PG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이 계절적인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LPG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우리가 산업 이거를 좀 덜하면 좀 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겨울에 이런 부분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4분기도 매출이 한 1.7조 원 정도, 영업이익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일단 겨울에 추워지면 난방 수요로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네. 여러분들은 매일경제에서 리포트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라고 미리 알고 계신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SK가스를 보시는 분들은 투자 아이디어로 뭘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회사를 최근에 접근하신 분들은 중장기적인 접근보다는 무언가 이슈나 그렇죠. 뉴스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리포트를 보고 뭘 배울까요?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이 원자재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들이 급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년에는 LPG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리포트에서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도 한 10%, 영업이익도 한 6%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역기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재무제표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재무제표에서 지금 이제 그 손익계산서를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를 한번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제일 뒤에 있는 부분들 그 사이에 지금 보면 LNG 사업을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2024년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좀 말씀드리면 제 얼굴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쪽을 보면 2022년, 3년, 4년이죠.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지금 7조 9천억으로 6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늘었죠. 근데 내년에는 오히려 매출이 좀 줄어들 걸로 보고 내후년이나 돼야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게 작년에 1.6%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올해 3.8%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유지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에는
LPG 가격이 역기조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2024년에는 LNG에 대한 투자의 그 사업이 늘어난다라고 보면 그때나 돼야 이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정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멘텀을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조금 시각을 장기로 바꾸시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시든지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딱 러우 전쟁 그리고 물가 상승, 에너지 대란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질 때 관련 테마성 종목들을 접근했다가 잘 알지 못하고 접근하니까 변동성에 제가 흔들리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섹터 안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면은 잘 공부하시고 내가 단기로 볼 건지 중장기로 볼 건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SK가스에 대한 리포트는 믿어볼까요? 예, 일단 뭐 현상을 제대로 파악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믿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믿어보자라고 생각보다 셈법이 복잡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SK 스퀘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종목을 다룹니다.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고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고 한 줄 평을 썼어요. SK 스퀘어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SK텔레콤으로 불렸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적 분할하면서 SK 이제 텔레콤 이제 통신회사와 SK 스퀘어로 이제 분할을 했죠. 인적 분할을 한 겁니다. 물적 분할을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은 SK텔레콤은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던 이제 통신회사입니다. 통신회사를 보시면 되고 SK 스퀘어는 SK텔레콤 밑에 있었던 비통신회사들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여기서 가장 주력이 SK 하이닉스고요. 그다음에 SK 쉴더스, 윈스토어, 11번가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보안, 커머스, 플랫폼, 모빌리티, 광고 이런 거 다 이제 복잡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SK 스퀘어를 얘기할 때 투자 회사다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SK 그룹 내에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서의 존재라기보다는 사업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과거에 이랬어요. 이렇게 각 사업부로 있었던 것들을 카카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걸 다 이제 상장을 시켰던 거고 SK 스퀘어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회사다라는 인식들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 그 밑에 따르는 사업부들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SK 스퀘어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SK 스퀘어가 지주사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요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그 분할 이야기, 분사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SK 스퀘어는 뭐 미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뭐 회사다, 돈 되는 것들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돌았는데요. 예, 예. 포트폴리오를 좀 분석해 볼까요? 예, 정확한 워딩을 보면 이렇죠. 지주회사라는 SK가 있고요. 네. SK 밑에 이제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SK 스퀘어에서 SK 하이닉스는 이미 상장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 카운팅을 안 해주니까 SK 하이닉스는 빼고 보면 SK 스퀘어도 그 밑에 여러 가지 사업부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반지주회사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큰 이제 SK라는 단어가 붙은 지주회사는 주 SK지만 SK 스퀘어도 그 밑에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한 뭐 11번가라든지 팀의 모빌리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플래닛 같은 경우 코빗도 있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작은 어떤 지주회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된다면 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면 좀 큰 회사들을 좀 갖고 있지만 이거는 아까 저 반도체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지만 이거는 ICT 쪽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주 SK는 SK 뭐 스퀘어도 있고 스퀘어가 아니라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건 ICT 쪽에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그 매출이 좋습니다. 일단 뭐 그 굉장히 1,000억 미만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투자해갖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 자회사단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약 2,400억을 회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또 회사를 또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M&A를 통해서 수익을 좀 거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그룹 내 ICT 관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다 보니까 버추얼 휴먼, 그다음 블록체인, 데이터 농업, 게임, 메타 이런 곳에 투자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미래에서야 꼭 쓰여야 되는 기술인 건 맞는데 네. 지금 당장 주가의 움직임을 바라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투자 아이디어로는 뭘 가져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회사도 이제 그 EBS 투자증권도 이제부터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주회사들이라고 봐야 됐고 48페이지 좀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그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조그만 자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들인데 고만고만한 회사들이지만 매출은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림이 좀 준비되면 이것들이 이제 한눈에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4개의 그림들을 좀 보고 있는데 한눈에 일단 보더라도 다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좀 나와 있죠. 처음에는 티벤 모빌리티 매출액에 대한 증가표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FSK 이게 뭐죠? 무슨 자회사 이게 뭔데 늘어나고 있는 전반적으로 이제 쉴더스라든지 윈스토어 밑에 있는 부분들 다 늘어난다라고 보면 앞으로 성장성은 좀 있지만 좀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스퀘어 그럼 이번 리포트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뭐 당장 움직일 트리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그 반지주 회사로서 좀 보긴 해야 되겠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와의 주가 연계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각 그 자회사 단에는 사업부들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SK스퀘어의 리포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2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차윤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